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안에 따라서 이제 곧 개인들에게 1,200달러의 현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 경기 부양안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말입니다. 네. 지금 AP가 브레이크 뉴스가 떴는데 과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명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언제쯤 끝이 나고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분분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네, 그렇죠. 이러한 이제 지금 저 브레이킹 뉴스가 떴습니다만은 자, 우선 이 돈 지급 시기부터 살펴보면은 부양안이 이제 막 조만간 각 개인들에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각 개인들이 이제 지급받게 될 현금이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은행 계좌로 이제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뉴스위크지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금 지급 주간 기관이죠. 국세청 IRS가 4월 중순 미드 에어프레일부터 각 개인들의 뱅크 어카운트로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우리가 이제 흔히 현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를 디렉트 디파짓 하게 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이 스티뮬러스 책으로도 불리는 이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현금 지급이 미드 에어프리라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인 날짜도 이 뉴스위크가 예측했습니다. 4월 15일 어라운드 4월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 전후. 4월 15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뭐 빠르면 월요일부터 네. 뭐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스타트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 중에 디렉트 디파짓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돈을 받는 그런 분들이 지금 생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는 뉴스도 있던데 있어요? 이건 가짜 뉴스죠?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 안 된 걸 알고 있어요. 네, 네. 아직 IRS가 스타트를 안 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가짜 뉴스도 예,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자, 은퇴한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최근에 나는 뭐 1, 2년 새에 세금 네. 보고를 한 일이 없는데 네.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책으로 돈을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번에 좀 디렉트 디파짓으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있죠. 그러니까 책으로 물론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은 좀 늦게 받게 네, 네. 되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뭐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빨리 좀 받고 싶은 분들은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간단한 액션을 취하시면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는데 따라서 IRS의 뱅크 인포메이션이 최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책을 이제 우편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늦어지면 뭐 수개월까지 그러니까요. 기다릴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RS는 최근에 이 세금 계산 소프트웨어사죠. 터보텍스와 스폰서십 을 맺고 최근 세금 보고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디렉트 디파짓을 통해서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1,200달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웹사이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IRS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뭐 수주 아니라 그러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웹사이트를 활성화해서 최근에 세금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은퇴자들이 자신들의 뱅크 어카운트를 이 웹사이트에 기재하면 IRS가 그 뱅크 어카운트를 통해서 디렉트 디파짓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받아야 될 분들 중에서 네. 본인들이 책이 아니라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IRS가 만드는 웹사이트 네. 이제 조만간 이제 만들어지면 IRS가 이제 홍보할 거예요. 지금 만들어졌는지 저는 아직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없죠. 네, 네, 그래서 네. 만들어지면 이 소식이 나오면 거기에 접속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최소한의 어떤 이 신청을 하시면 이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변이 없는 한 4월 중에는 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네. 거는 이제 다이렉트 디파짓이죠. 네. 정식으로 자기 어카운트로 들어오는 네. 그러한 이제 현금을 받게 되는 분들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나머지는 이제 체크로 받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중에 이제 현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제 책으로 받게 되는데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IRS의 책 발송, 메일링이죠. 우편 발송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이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책으로 받는 분들은 소득이 적은 분부터 우선이니까 책으로 받는 분들 중에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이 IRS는 디렉트 디파짓을 통한 그 지급을 4월 말까지 이제 끝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책 메일링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 중에 빠르게 받는 사람들은 뭐 어쩌면 4월 말쯤에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5월부터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밀리는 분들은 늦게 받는 경우는 9월에 가서야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는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면 상당히 늦게 받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하는 건데 지금 4월인데 9월에 가서 받는다 그러면 이건 지금부터 거의 6개월 정도 지나서 받는 거니까 네. 이게 부양안으로서 의미가 있는 건지.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거는 네. 부양안으로서 의미가 거의 상실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신속한 지급이 절실한데 좀 빠른 지급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9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현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네, 언제가 그렇죠. 돼도 이제 네. 그건 내 손에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현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분들 네. 그분들은 참 속상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분들은 아예 못 받으니까 네.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NBC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최소한 수천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이번 연방정부의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7살의 고등학생들 그리고 이 젊은 대학생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는 소셜 번호가 없는 그 이민자들 또 일부 disabled adult 그러니까 장애인 근데 성인들 뭐 이런 경우에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지금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NBC 뉴스는 17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경우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디펜던트로 세금 보고 때 클레임 됐으면 이번에 연방정부의 현금 지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이건 제외된다고 확실하게 MBC가 오늘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에게도 한 명당 $500 현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분명히 그 17살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미만이니까 네네. 16살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17살부터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독립해서 본인이 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뭐 그걸 세금 보고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금 보고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도 이 부모들 세금 보고할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 클레임 해버리거든요. 디펜던트로. 네, 네, 그렇게 네. 클레임 돼버리면 역시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약 2천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부모에 의해서 디펜던트로 클레임됐을 경우 그 대학생들은 $1,200 받을 수 없고 네. 부모도 아이들 나이 때문에 17살 넘어갔잖아요. 대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500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는데도 이번 스티뮬러스 패키지에서는 이 자녀 부모 모두 돈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디펜던트로 클레임한다는 거는 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됐다는 자기 거잖아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디펜던트 되는데 나이 제한을 딱 둬가지고는 그 자녀에 대해서는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에게도 힘든 거고 자녀에게도 힘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BC 뉴스는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는데도 자녀 부모 모두 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번 부양안의 가장 큰 갭이다. 가장 그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 경우에도 이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현금 지급과 관련해서 좀 허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들도 좀 복잡한데요. MBC 뉴스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나 베테랑스 어페어스나 그러니까 사회보장국이나 보훈처로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연방 정부로부터 현금 $1,200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보장국이나 보훈처 기록을 근거로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 이제 어덜트, 디사이블드 어덜트, 장애인 성인들 중에 그러니까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장애 상태가 좀 심할 경우에는 본인이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되면 부모나 친척이 이제 부양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디펜던트로 클레임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부모의 세금 보고나 친척의 세금 보고 때 디펜던트로 클레임될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본인은 $1,200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되고요. 어덜트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도 17살을 넘어갔을 테니까 그러면
그 부모나 친척도 이 사람을 부양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그 $500 몫을 못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허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1,200를 주는 그 목적을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굉장히 그 이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덜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NBC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네. 중에서 자식이 이제 한 집에 살면서 부양을 네. 하는 경우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그 어르신들이 현금 지급을 못 받게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대학생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지금 그 시니어들 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시니어들 중에서 자식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아마 세금 보고 때 자식들의 그 디펜던트로 클레임 될 거예요. 그래야 세금 보고 때 이득을 보니까 자녀들이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뭐 사위가 됐건 며느리가 됐건 세금 보고할 때 분명히 디펜던트로 클레임 될 텐데 그런 경우에 못 받습니다. 이 시니어들은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디펜던트로 클레임된 것 때문에 $1,200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특히 이게 시니어들은 더 문제가 되는 게 시니어들은 같이 안 사는데도 실제로 부모 자식 관계라는 이유로 자식들이 세금 보고 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디펜던트 클레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한인분들 많을 겁니다. 같이 안 살아도 내 부모니까 같이 사는 것처럼 클레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더 억울하죠. 같이 살면 그나마 같이 살고 실제 사실대로 보고해서 그것 때문에 못 받으면 그나마 덜 억울한데 떨어져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명목상으로만 디펜던트 클레임 당하면 네. 이런 시니어들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근데 이거는 처음에 그 자녀가 잘못한 거죠. 세금 보고할 때 이거는 정직하게 한 게 정직하게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참 이런 경우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말이죠.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저를 초청해 주신 분이 저를 앉혀놓고 한 얘기 중에 한 가지 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세금 보고를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못 벌면은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저소득층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룰이 있지 않습니까? 네. SCP 애들도 하지 말라고들 얘기하거든요. 아.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해 놓는 게 좋다. 네가 미국에 살려면은. 그러니까 나는 만불밖에 못 벌어서 낼 세금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라도 해놓는 게 항상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그 말이 왜 그랬는지 그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에서 어떤 이런 정부와 관련된 일 처리할 때는 아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생 살아가면서 정부와 관련 없이 네.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네. 뭐 그렇게 전혀 이제 IRS에 근거 남기지 않고 사셔도 되지만 아하. 어찌 됐건 평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내가 뭐가 있을 테니까. 정부와 관련해서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근거 정도는 남겨두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저 그렇죠. 세금 보고를 그동안에 안 하셨던 네. 분들이라도 올해부터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돈이 버는 돈이 없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를 벌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죠. 낼 세금은 없습니다라는 식의 맞아요. 이 네. 보고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와는 상관없다 네, 하더라도 네, 네. 앞으로 또 앞으로 또 무슨 무슨 일이 그렇죠.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네, 때문에 네. 그거는 네.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나 저러나 이민자들 경우 네. 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현금 지급에서 이민자들 경우에는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1,200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MBC 뉴스가 강조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영주권자, 뭐 H-1B 비자, H-2A 비자 소지자 등은 이번에 $1,200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non-resident alien이나 여기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영주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닌 분들 또 temporary worker 그리고 illegal immigrant 이런 분들은 소셜 넘버가 없는 분들. 네. 그러니까 소셜 넘버가 있어도 뭐 위조한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소셜 넘버가 없는 분들은
$1,200 지급 대상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이민자와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궁금했었는데 역시 가장 핵심은 소셜 시크릿 넘버가 제대로 그게 있느냐 기준이군요. 없느냐. 예전에 최영호 앵커가 그럴 거라고 이제 짚어주셨는데 네, 그게 네. 이제 현실화가 네, 된 그런 건데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리걸 신분이신 네, 일리걸 분들 신분. 그분들이 IT인 넘버를 통해서 IT인을 통해서 이제 세금 보고를 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가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은 근데 그렇게 이 세금 보고 제대로 했으면 네. 그건 또 거기에 따라서 세금 보고 제대로 한 그 근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네. 여기서 무조건 신분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IRS에 그런 기록이 확실히 있는 분들은 아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MBC가 명확하게 언급을 안 했거든요. 안 네, 했는데 네. 뭐 상식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미국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번 만큼 세금을 냈다고 그런다면 그럼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이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네. 갓난아이인데 네. 이제 나의 디펜던트로 들어갔을 때 네. 이 아이들도 $500을 받을 수 네. 있느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이가 언제 태어났느냐 이 출생 시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갓난아이들은 17살 미만이니까 네. 나이로만 보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금 지급은 모두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세금 보고 기준이 올해와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2019년 세금 보고, 작년은 2018년 세금 보고인데 세금 보고에 기록된 갓난아기는 당연히 $500 받습니다. 나이가 되니까. 근데 세금 보고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최근에 태어난 갓난아기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네. 올해 그럼 들어와서 나온 뭐 아이들. 나왔다거나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났지만 올해 아직 세금 보고 안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해당이 안 될 그렇겠네. 겁니다. 네, 네.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갓난아기 몫인 $500 못 받는데 근데 그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그분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500 날리는 게 아니라 이 MBC 뉴스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유예된다고 그럽니다. 갓난아기 같은 경우. 왜냐하면 갓난아기는 명백하게 그 가정에 디펜던트인 게 100% 확실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근데 당장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유예해가지고 왜냐하면 갓난아기를 디펜던트로 클레임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금 보고할 때. 그렇겠죠. 그러면 클레임하게 되면 그때 내년에 $500만큼 크레딧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건 리저너블하네요. 네, 그건 네, 네. 리저너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갓난아기 있으신 분들은 억울하지 않게 $500 크레딧을 IRS가 준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500 못 받더라도 대신에 다음에 세금 보고할 때 그게 올해 세금 보고든 내년 세금 보고든 세금 보고할 때 이 갓난아기를 클레임하시면 $500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여기 한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부모님들이 만일 네. 이 아들 딸들의 디펜던트로 클레임한 분들 네. 그런 사람들은 못 받잖아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이 아버님께 어머니께 $1,200씩 드려야 됩니다라고 써주셨어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실 때 17살 미만 그러니까 16살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2019년도에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2019년 현재 17살이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16살이어야 받을 수 받을 있다는 수 있다는 거죠.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17살 기준이 그러면은 생일이죠. 자기 생일인데 네. 그 생일이 이 돈이 나올 때 지금 나이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세금 보고 할 때 나이로 따지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네. 그것까지야 이런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보도도 안 나왔고 IRS가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네. 언급은 안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세금 보고할 때 기준이 아닐까 싶긴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은 좀 해석이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안병철 CPA 오신다 그랬어요? 예, 오늘 아침마당 일부에 아침마당. 예, 네, 저희 그 이제 질문을 좀 모닝뉴스 나오면 끝나자마자 네, 정확하게 전화 네, 연결할 네. 거니까 그 궁금한 분들은요, 그렇죠. 예, 놓치지 마시고 그때 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 분이 쓰셨어요. 세금 보고 시의 나이로 한다는데요? 라고 쓰셨는데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이것도 네.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